대부분 부자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부를 쌓았더라고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나는 투자도 잘 못하니까. 시작을 기점으로 지금의 연봉 3억의 사업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80만 원 받으면서 200만 원 받으면서 나는 불만 없다고 생각했지만 유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아무것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부자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부를 쌓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투자, 두 번째로는 돈을 물려받거나 금수저거나, 세 번째는 자수성가형 사업가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나는 투자도 잘 못하니까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리서칭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기점으로 지금의 연봉 3억의 사업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유학 준비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 당시에 다니던 직장이 NGO. 네, 맞아요. 뭔가 이제는 하나에 집중하고 싶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돈이 좀 벌리니까 좀 좋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과소비한 성향은 아니어서 그냥 뭔가를 구매할 때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성향상 되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데 식사 자리나 여러 가지 돈을 지불해야 될 자리가 있을 때 내가 편하게 지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는 게 없으면 정말 돈만 없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고 인색하고 약간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돈이 좀 있으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돈이 좀 적은 시절에 영업사원일 때 이때는 밥자리가 가기가 되게 두려웠어요. 내가 이제 만나는 좀 대단한 사람들은 비싼 걸 먹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내가 뭔가 배우러 갈 때 내가 내야 된다는 좀 그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몇십만 원이 돼버리면 선뜻 결제를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 근데 돈을 좀 벌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냥 내고 다음에 이 사람을 사고 한 번 더 만날 명분을 내가 긁어서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어떤 많은 리스크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 3일, 현재 주 3일만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더 줄였어요. 2일 정도? 왜냐면은 제가 해외여행을 하면서는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세계 여행을 떠나요.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출발을 하게 되는데 주 1일 정도 일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위임과 레버리지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실 일하는 시간 자체가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의사결정만 하면 되니까.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S바이오랩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거기는 영양제를 만들고 그걸 판매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제가 공업하는 약사님이 계시고 또 거기 직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사님과 저와의 이제 어떤 업무도 잘 나눠져 있고 거기 직원도 있다 보니까 직원에게 뭐 패킹이나 이런 거 다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마케팅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도 있고 파트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통은 이제 원장님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스토리를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만들어내는 걸 많이 하고 글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같이 이제 위임하고 레버리지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자동화라기보다는 레버리지나 위임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자동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마케팅 쪽인 것 같아요. 이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자동화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요즘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이 직원을 써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 직원에게 모든 정보를 주면은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건 기술이잖아요. 마케팅도 기술이고 카피라이팅도 기술인데 이 분들도 올 때부터 저에게 뭐 배우겠다는 마인드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고 이 직원도 저도 뉘앙스는 뭐냐면은 너는 나한테 많이 배워서 나가서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게 건강한 마인드이기도 하고 영원히 데리고 있을 수도 없기도 하고 평생 직장이라는 건 사실 없는 말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는 이런 위임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직도 숙제다. 계속 배우고 있고 아마 해외에 나가면 그것이 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은 진짜 위기 속에서 창의성이 말도 안 되게 표출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외국에서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해야만 하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압도적인 연봉 10억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출국하신다고 화요일에 갑니다. 좀 기분이 어때요? 이게 저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이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디지털 노마드 경제적 자유. 근데 이런 삶을 진짜 살기 위해 전 세계 일주를 하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표님이 처음이거든요. 그럼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좀 불안하지는 않으신지. 일단은 첫 번째로 기분이 묘해요. 저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기분이 묘하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되게 좀 들뜬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노마드가 되게 말은 되게 멋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이제 본인 디지털 노마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외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디자인 외주, 뭐 영상 외주 이런 식으로 건바이 건으로 이제
일을 따서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치자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지도 못할 거고 일하는 시간도 한국에서만큼 계속 일해야 될 테니까 이런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먼저 만들어서 세팅을 제대로 해두고 그러면 얼마든지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카페에서 잘 되고 계셨잖아요, 어쨌든. 근데 갑자기 브랜드 블로그로 피보팅을 하셨어요. 피보팅을 할 때 어쨌든 이제 클라이언트가 전문직으로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마케팅 대행을 해서 가장 큰 성과가 나오신 분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브랜드 블로그를 다양한 직종으로 하진 않았어요. 저는 병원들 위주로 했습니다. 보통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가 시작할 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병원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고 하고 싶었는데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특정한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타겟을 좀 좁혀서 보통 네로다운 한다 표현하는데 좀 타겟을 좀 네로다운해서 좁게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병원 쪽으로 위주로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가장 큰 성과는 사실 병원들은 성과가 다 커요. 보통 제가 이제 담당했던 병원들은 객단가라고 하죠. 객단가가 높은 환자들을 제가 주로 모집했었어요. 신환, 새로운 환자인데 그것도 뭐 그냥 의료보험되는 이런 시술을 받는 걸 잘 안 하고 예를 들어 모발 이식 아니면 성형수술, 써마지, 뭐 이런 레이저 이런 약간 고가의 시술들을 대상으로 제가 신안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얼마예요? 객단가가 한 300에서 1000만 원 사이 하는 것 같아요.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 병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사실 성과가 되지 않을까? 계속 손님들이 모여들고 있고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매출액을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원장님들이 뭐 카톡 같은 거 많이 보내주시죠. 블로그 보고 왔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핵심 질문. 이거는 저도 궁금해요. 대표님이 이렇게 좀 폭발적인 마케팅 효과가 나오게 된 좀 블로그 팁? 이게 너무 궁금해요. 어쨌든 블로그 마케팅 효과가 나오려면 상위 노출을 해야 돼요. 초보자들은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글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글이 읽기가 힘들어지는 글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겠지만 글쓰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들려면 글이 되게 잘 쓰여져야 되고 내각적으로 후킹과 뭐 안에 인트로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조합이 돼서 한 글이 한편의 아름다운 글이 되어야 되는데 상위 노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글의 구조를 못 짜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오래 읽게 만드는 그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만드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상위 노출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상위 노출이 되지만 오래 읽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제 가장 큰 노하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블로그는 어쨌든 검색 기반 시스템이에요. 이웃을 보기 위한 블로그 글을 작성한다. 이거는 사실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 같은 글이고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하나씩 야gam야감 먹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처음에 폭발적인 효과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블로그는 만약에 내가 수원 인계동에서 만약에 강서구청에서 음식점을 한다면은 관련된 키워드를 한 5, 60개 뽑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유효 키워드들을. 예를 들어 모바일 이식을 할 때도 강남 모바일 이식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강력한 키워드이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를 통해서는 전환이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타겟이 엄청 광범위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강남 모바일 이식 비절개라고 한다면은 타겟이 훨씬 줄어들겠지만 이 타겟은 꽤 전환될 수 있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고급 DB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초보자들일수록 오히려 소형 키워드들, 흔히 말하는 황금 키워드 이런 것들을 주로 노리는 게 좋고 요즘에는 사실 블랙키위나 판다랭크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은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만 키워드를 좀 분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중소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를 이렇게 먹어서 시장을 파이를 계속 먹어가는 거예요. 저도 진짜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전 서브 키워드 잡으라고 해요. 이게 진짜 돈 되는 키워드인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간 대여 여기도 제가 공간 대여라는 공간 대여 창업이라는 게 잡혀가지고 PDF가 쫙 이제 판매량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공간 대여를 하면 사람들이 이 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를 잡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공간 대여 창업 이 안에서 훨씬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한국에서는 사업한다는 블로그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것도 물론 되게 좋지만 사업의 경험상 영상보다도 전하는 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팔자의 힘이 있어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블로그는 무언가를 전환시키기에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가장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죠 그게? 전문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하냐 이거를 조금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돈을 벌기에 편한 것 같아요. 99%가 이 생각을 겁먹고 안 하니까 맞아요. 왜냐면 사실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라면 다른 문제겠지만 사실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수능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공부를
안 해도 이쪽 분야는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병원 마케팅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되게 오래 해요. 제공하는 시술, 원장님의 마인드, 철학, 어떤 시술의 종류, 약물의 종류, 의료광고법에 무조건 또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울 것이고 나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 하니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저도 브랜드블로그 광고 대행사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맡았던 클라이언트가 점집이었어요. 아니 근데 똑같은 거야. 네. 이게 저는 무당이 아니잖아. 네. 신내림도 안 받았고. 근데 저는 그 점사와 품풀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냥 뭐 쫙 깔려 있어.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되냐라고 딱 물어본다면 주말, 이틀 딱 다 날린다 생각하고 한 달이면 딱 충분한 것 같아요. 저 완전 공감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과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통 통용되지 않아요? 뭐 성형외과든 모발 이식이든 맞아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뭐 코 수술을 한다 치면은 정확히 어느 점막을 떼어내서 이런 거 저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술을 하는 게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 수술에 어느 종류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기가 빠진데 몇 주가 소요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맞아. 그런 거 강남 언니 어플 들어가서 후기 지금 Q&A 다 읽어보면 다 나와. 맞아요. 쫙 모아가지고 이것만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마케팅 글 쓸 수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이 인터넷의 시대가 열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구글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구글링의 진짜 힘은 영어 공부를 좀 하면 더 강력해져요. 아 맞아. 어차피 한국어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영어로 하는 거고 번역해서 보는 건데 구글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사실 한국어로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엄밀히 말하면 네이버 블로그가 더 많이 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구글링을 공부를 좀 하시면 오히려 일반 서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거는 좀 이제 구글 한국어 번역으로는 보기엔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쭉 느낀 점이 뭐냐면 대표님이 돈보다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이제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도 이제 독서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수많은 이제 부자들의 어떤 일대기와 전기 이런 거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들의 특징은 다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돈이라는 자산은 무한하진 않지만 거의 무한대로 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1억 있다고 그게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 나에게 공간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1억, 2억 계속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내가 24시간 쓴 다음에 1시간 더 써볼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돈보다 좀 시간을 좀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뭐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자꾸 바꾸니까 저는 이제 그런 문화들을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들을 사실은 바꾸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더 중요하다. 네, 어쨌든 팀패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가 이제 되게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한국판 4시간이라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한국판 팀패스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좀 써보고 싶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란 돈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자본은 무한한 가치고 시간은 유한한 가치니까 이 무한한 가치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게 제일 값진 인생이구나. 그래서 부자들이 기사를 고용하고 부자들이 본인이 할 수 있더라도 남이 할 수 있는 건 다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가 이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세상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팬님은 시간을 벌기 위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아직 기사 고용은 못 해봤고요. 어떤 직원 고용은 좀 해봤고 택시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있지만 택시 위에서 이제 제 업무도 좀 보고 저도 이거 되게 비슷한 게 저는 강남에 있잖아요. 미팅할 때 무조건 택시 타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그 뒷자리에 자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그래서 시간을 저는 계속해서 많이 갖고 싶은 이유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을 만들어서 이것도 사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여행이랑 디지털 노마드 컨셉으로 팔로우, 좋아요, 구독. 이게 스위칭 책 제가 이번에 참여한 책이거든요. 행운의 7번이죠. 전 7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책을 읽으면 이렇게 1번부터 읽다가 본티자님 거 이렇게 1번에 있다가 이렇게 덮고 이제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꼭 7번, 8번까지 다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칭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스위칭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책을 꼭 많이 구매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